화성 동탄 신도시. 2007년부터 조성된 신도시 사업으로 동탄은 수도권 인근에서 인기 있는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편의시설과 접근성을 자랑하는 신도시지만 주민들에게는 단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데요. 일신도시가 교통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하철이 전혀 없었잖아요. 버스 노선도 상당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재는 뭐 전혀 교통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탄 이동이 뭐 1동보다도 더 안 돼 있는 게 이쪽에 시설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동에는. 동탄 신도시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서울로의 출퇴근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2조 7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인덕원에서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총 37.1km의 복선 전철로 정거장 18개소가 운행될 예정이 있는데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안양, 용인, 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가 이어져 교통난 완화는 물론 수건 사업이었던 교통 수요 확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기대를 모으는 만큼 그 바람도 또 주민들의 요구도 큰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인입선 연결입니다. 인입선은 차량 기지에 머물던 열차들이 운행 시간에 맞춰 본선과 합류하는 노선을 뜻하는데 이 인입선을 어느 정거장에 연결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은 그 가칭 이제 메타역. 그게 이제 역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메타역 116역 있잖아요. 를 통해서 지금 이 서동탄역으로 오는 그 노선이 기본 계획 고시가 된 거고요. 그 이제 고시가 됐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변경사항이 이제 인입선 그 내용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국토부에서 내용된 거는 그 여기가 아니고 동탄역으로 돼 있지. 동탄역으로. 예. 동탄역에서 말하자면 이 저 나루역으로 해가지고 서동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서동탄은 어차피 이제 차고지니까. 두 지역의 주장이 상충되는 원인은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초기 계획 당시 인입선을 동탄역에서 연결하려던 걸 2015년 기본 계획을 고시하면서 116번역 가칭 메타역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같은 기본 계획안이 고시되자 동탄 1동 주민들은 환영을 했고 초기 안을 믿고 있던 동탄 2동 주민들은 반발을 합니다. 18년 3월달 기본계획 고시가 이제 나오고 나서 동탄 2동에 계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민원을 이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1동 주민들은 뭐 이제 기본 고시 계획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뭐 지역 그 정치인께서 본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차원이지 이게 뭐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민원을 전부 제기했었던 거고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국토부에다 내서 처리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원상복귀해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원안 아니냐. 그러던 가운데 지난달 22일 화성 반월동 주민센터에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인입선 연결 노선을 기본 계획 고시안의 116번, 메타역이 아닌 117번 동탄역으로 연결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철도시설공단의 설명으로 인해 주민들의 입장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동탄역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아서 들어가느냐, 1, 2 돌아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탄역이 시발점 서울역 모양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기본 고시가 됐잖아요. 1년 지금 그 6개월 동안 아무런 설명이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이 액션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동탄 1동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우롱하는 거 아니냐, 농락하는 거 아니냐. 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고 여러 관점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인입선 연결 노선 변경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요 인근의 동탄 고등학교와 저 초등학교 지나가니 거기에 대한 소음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와 그 옆에 한 7채인가 8채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이게 코너를 물고 들어가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소음이나 안전이나 뭐 이 부분에 문제가 돼서 이 인입선을 할 수가 없다. 요게 문제가 돼서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기본 고시안대로 116번 메타역에서 인입선을 연결할 경우 주택단지를 침범하는 것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하부를 지나가게 되면서 소음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다시 한번 기본 계획안이 변경될 가능성에 처하자 116번 메타역에서 인입선 연결을 기대했던 동탄 1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제 우리 기본계획 고시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편향된 어떤 이제 한쪽 편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립을 지켜라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무엇보다 이번 인덕선 동탄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을 통해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 지역이 이 랜드마크로서 이제 시에서도 여기서 이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 컨벤션 센터,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메타 상권이 개발되지 않고 메타역이 환승이나 급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동탄역의 이 상권은 저희들은 흡수된다.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위기감이죠. 반대로 117번 동탄역 인근 주민들은 인입선 연결 가능성이 타진되자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 일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문화센터라든지 뭐 저 메타폴리스 이 광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많고 뭐 소방서라든지 거기에 웬만한 거 없는 게 없어요. 이 동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하나 이렇게 되면 계획만 무성한 솔빛나루역의 건설도 가시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높아지는데요. 도로 하나를 놓고 이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이 인입선 연결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갈등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철도 전문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정책연구소 문예엽 박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덕원 동탄선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이제 참여도 하셨는데 네네.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의 추진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서 서울 강남 접근하는 철도 수단이 2003년도에 그 즈음에는 전무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자 해서 인덕원 병점 노선을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일부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 너무 낮아서 네. 그때 이제 중단을 하고 주변 여건이 변화될 시에 다시 검토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었는데요. 2010년도에 광교 동탄 신도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개발하면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2010년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예비 타당성을 하고 2018년도에 기본계획. 현재 거기 근거를 해서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동탄 1동 주민하고 이제 2동 주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인입선 연결 구간이에요. 네. 먼저 인입선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입선이 무엇인가요? 인입선은 무엇이냐면요. 인입선은 철도는 차량 기지를 같이 계획하는 게 필수 조건인데요.
철도 노선의 종점에 바로 붙여서 차량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의 확장을 막거나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 뭐 2km, 3km, 많게는 10km까지 이격시켜서 차량 기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네. 철도 노선과 차량 기지를 연결시키는 선을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 주민들은 이제 서로 본인들 이제 지역에 이 인입선 연결을 바라고 있는 건데 이 인입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철역 주변의 토지 이용 상승은 굉장히 극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의 전철 역세권의 이미지는 지가의 상승이나 편리성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행을 해봤지만 자동차로에서 수도권의 통행의 한계는 분명히 시간 한계는 있거든요. 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철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역세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인입선 연결을 메타역에서 이제 동탄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역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이게 그 두 개 안 중에 어떤 게 효율적이다라기보다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16번에서 인입하는 거하고 117번에서 인입하는 거 두 가지가 그래서 있는데 116번은 메타역이고 메타고 117은 이제 동탄역인 거죠. 근데 116에서 인입하는 거는 일단 노선이 짧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그 도면 보시면 곡선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115번에서 116번 사이에 역주행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안전 문제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17번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없던 인입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시점으로 광교에서는 신분당선, 영통에서는 분당선, 동탄에서는 SRT와 GTX와 연계되며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게 될 인덕원 동탄 복선 철도.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또 한 지역이 기대와 주민 요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 장안구 일대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난해 3월 고시한 기본 계획안에 의하면 이곳에는 2개의 역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106번 가칭 북수원역이고 편의상 장안구청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107번 역입니다. 그동안에 그 전철에 대해서 14년 동안 전철 하다가 이게 개통된다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장안구 주민들한테는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알다시피 여기 수원 운동장이 있고 KT 위주 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늘타운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지금 아파트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장안구청 사거리에는 수원 KT 위즈파크와 수원 운동장이 위치해 있고 다수의 초중 고등학교들과 대단위 공원들 그리고 장안구청이 자리해 있는 지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07번역, 그러니까 장안구청역은 바로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건데요. 건설 계획이 주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 문제입니다. 107번 장안구청역이 장안구청 사거리가 아닌 위쪽으로 올라가 장안구청과 조원공원 쪽에 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그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지금 지하철을 지금 파는 거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철 이용은 물론 주변 교통과의 환승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차이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그 모든 지금 차량 여기 교통 환경을 보시면 지금 자동차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게 요 사거리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트램하고 연결됐을 때 약 750m를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약 15분, 어르신분들은 20분 이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인근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성도 떨어지는 위치에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역을 세우려는 걸까? 그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추가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과 지하의 어떤 이동거리, 시간 소요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옮기는 거를 양해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이 지하차도입니다. 장안구청 사거리를 따라 국도 1호선으로 이어지는 장안 지하차도가 자리하고 있어 전철 공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 지역에 1번 국도변으로 지금 지하차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 부분으로 해서 이 전철역을 들었으면 그 안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깊숙이 또 이렇게 파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지상과 지하에 연결되는 그 이동거리가 넓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차도가 있어서 지금 여기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타 지역을 가서 보면 굉장히 깊게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추가가 되겠지만 여기 있는 주민들이나 앞으로의 그 발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조금 늦더라도 그 깊게 해서 제대로 되는 공사가 돼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더 있습니다. 장안구청역을 급행열차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급행역은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하철과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이런 격자 지역에만 쓰는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 사거리는 우리 장안구민들이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가장 큰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지하철과 지하철이 연결되는 이 지점에 그냥 급행열차역을 세우지 말고 그걸 건너뛰어서 그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본 계획안에 보면 총 18개 역 중 지하철, SRT, CTX와 연계될 예정인 인덕원, 광교, 영통, 동탄 등 5개 구간만 급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충족되지 않는 107번 장안구청역은 완행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서울의 종합운동장처럼 급행으로 추진해달라는 것입니다. 10만 명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급행정차역을 반드시 이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뭐 수용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저희들은 주민 의견을 모아서 충분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청역뿐만이 아니라 106번역, 북수원역이 세워지는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굉장한 언덕길입니다. 이렇게 언덕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길을 걸어야 되는 주민들의 부분에서 그 주민들도 여기 지하도를 좀 뽑아달라고 하는 부분. 이용객들이 많은 SK 아트리움까지 그 통로를 260m 간격 요것도 길게 좀 빼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거는 SK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주가 돼서 지금 한 700여 명 넘게 그 서명을 받아서 지금 수원시 철도과에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 노선이 17개 역 중에서 5개 역을 이제 급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설 당시에 급행하고 완행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 완행 급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철도 노선을 하나 만들면 그 노선의 최대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시설 개선만 하면 그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급행을 도입하는 게 현재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경우 9호선이 급행을 도입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우리 그 인덕원 동탄 노선은 17개 역 중에서 급행 정차하는 게 이제 5개 역인데요. 4개의 환승역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백사정거장 포함해서 이제 5개 역을 급행만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 자료를 보면 운행 시간이 이제 완행이 46.3분인데 급행이 32.7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3.6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시간은 굉장히 시간이거든요. 네. 강남 가는 시간 따져봤을 때 그래서 급행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장안구 쪽의 주민들은 이 지역의 인구가 이제 10만이 넘고 지역을 찾아오는 유동 인구도 많아서 급행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장안구청역은 급행과 완행 중 어느 쪽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그 장안구청 주변에 이제 한일타운이나 뭐 이런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야구장이 그렇죠. 있고 이제 행정부의 관청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10만의 인구도 있고 하는데 그 지금 계획대로 하면 5개의 급행이 쓰는 거에서 서울까지 32.7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면 네. 거기에 이제 쓰고 열차가 그 감속해서 손님을 싣고 또 가속해서 이렇게 네.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급행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다시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북수원역입니다. 네. 네. 북수원역의 출입구 위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하철이든 이제 뭐 전철이든 건설 계획 당시에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하잖아요. 네. 출입구를 설치할 때 검토돼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출입구 위치 선정할 때 그 이제 이렇게 합니다. 주변에 토지 이용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 그 노선대에서 이제 하고 이제 가로변이나 이런 데 토지 이용 활성화 그다음에 접근성이 얼마나 양호할 건지 그 지점을 이제 여러 군데를 찍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반경을 돌려서 아 여기 수요가 많다. 그럼 이렇게 출입구를 내는데 그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 철도 노선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제거든요. 그래서 출입구를 어디에 뚫어야 이 철도 사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이나 편리성, 이용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고요. 그 이제 북수원역이 이게 106번 정거장인데요. 그 인터넷의 내용을 보니까 삼거리인데 이제 서측으로 한 출입구를 통로를 한 250m 더 이렇게 연장해 달라 이런 문제이더라고요. 근데 250m면 이제 그게 그 비용이 얼마쯤 들을지, 네.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수요가 얼마쯤 더 늘어날지 이걸 분석을 해서 여기에 사업에 반영을 해도 좋다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 해도 된다 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판단을 해주겠죠. 네, 갈등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고 기대하는 점도 크다는 얘기인데 이번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의 기대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특히 이제 이 인덕원 동탄 노선이 되면 주변에 이제 4호선이나 분당선, 신분당선, SRT, GTX 이게 연결망이 굉장히 좋게 되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고요. 네. 그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국책 사업입니다. 그 광역철도나 도시철도가 아니고 네. 일반 철도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좀 주민들이 다 합심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기본설계 잘 맞춰서 내년에 실석이 꼭 돼서 빨리 좀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